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시끄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갔더니 언니와 조카들이 와 있었고 엄마가 언니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사방이랑 바람도 쐬고 그러지 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친구들이랑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라 꼭 가봐야 해. 원래 그이가 봐주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이 올 때까지만 엄마가 봐줘. 정서방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니? 엄마는 맨날 그 사람 편만 들더라.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정서방 엄마인 줄 알겠어. 라며 언니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지만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언니 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형부가 안쓰러운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못난 언니로 인해 형부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으니까요. 글의 흐름을 위해 잠시 언니와 형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소 언니는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좋았던 것인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나름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언니가 워낙 공부를 안 했던지라 부모님은 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준 것만으로도 두 손을 맞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엄마가 감격스러운 듯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안 한 것 같더니만 대학은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야. 엄마 이게 다 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라니까. 그렇게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말이야 이 공부 머리가 타고나야 하는 거야. 라며 언니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는데요. 저는 언니와는 다르게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요. 언니 눈에는 그런 제가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오며 가며 제게 빈잔을 주곤 했으니까요. 암튼 공부에 그다지 관심조차 없던 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한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언니에게 있어서는 보기 드문 미담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입을 통해 회자가 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언니는 여전히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도 아니었지만 무슨 대운을 타고난 것인지 졸업하고 얼마 뒤 중견기업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언니 성적으로 취업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다시 한번 놀란 채 언니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진짜 그 회사에 합격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나 대단하지. 대학 내내 학점이 좋았던 내 동기들은 다 떨어지고 나만 붙었어. 아무래도 내가 천운을 타고난 것 같아. 언니가 신나서 떠들어대는 모습에 엄마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어떻게 합격을 했냐고.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너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듣긴 뭘 잘못 들어. 그러니까 불합격을 합격으로 잘못 들은 거 아니냐는 거지. 아니 그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나름 중견기업인데 면접관 정신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대체 너를 왜 뽑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대체 면접을 어떻게 받길래 합격을 했지? 라며 엄마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봤지만 언니의 합격은 사실이었기에 얼마 뒤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모가 찾아와서 놀란 표정으로 엄마와 대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볼 때 영주 쟤는 운을 타고났나 봐요. 분명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대학도 그렇고 회사도 잘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그게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긴 해요. 지방대만 들어가줘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빌었는데 인서울이 웬 말이겠어요. 내가 볼 땐 그나마 언니 머리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빠 머리 닮았어 봐요. 인서울은 어림도 없다니까요. 오빠 머리가 어디가 어때서요? 알면서 뭘 물어보고 그래요. 원래 우리 집안이 공부 쪽으로는 영 아니었잖아요. 근데 영주는 그렇다 쳐도 효주가 공부 잘하는 거 보면 이건 100% 언니 머리를 닮은 거라니까요. 사실 예전에 오빠가 그랬거든요. 언니가 얼굴도 예쁜데다가 머리도 좋아서 꼬시느라 엄청 힘들었다고요. 그나마 언니 덕분에 유전자가 업그레이드 된 게 확실해요. 그렇지 않고서 영주가 어떻게 인서울을 하겠어요? 라며 고모가 어찌나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던지 엄마뿐만 아니라 저도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사실 고모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친척들 중에 서울로 대학을 간 사람은 우리 언니가 처음이었고 몇 년 뒤 제가 명문대에 합격을 하는 바람에 축하 파티까지 했으니까요. 그랬기에 고모뿐만 아니라 친척들 모두 우리가 엄마 머리를 닮은 게 확실하다며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언니가 중견기업에 취업까지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언니는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한 축하금까지 받았습니다. 작은아빠뿐만 아니라 고모 두 분까지 축하금을 두둑히 챙겨주셨거든요. 친척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언니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전 대박이야. 회사 출근할 때 예쁜 옷 입고 출근하라고 돈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다니까?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완전 울트라 초 대박 났어. 그걸 뭐 한다고 받고 난리야. 나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주시는 걸 어떡해? 그럼 첫 월급 타면 선물 하나씩 챙겨드릴 생각해. 알았어. 아무래도 난 운을 타고났나 봐. 라며 언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달 정도 회사를 다니던 언니가 가족들을 앉혀놓고 갑자기 통보했어요. 아무래도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과일을 먹던 엄마가 놀란 채 소리쳤는데요. 그냥 다녀보니까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일도 재미없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아버지는 몇십 년을 다녀도 군소리 안 하고 다니고 있구만. 네가 회사를 얼마나 다녔다고 그런 소리를 해. 잔말 말고 계속 다닐 생각해. 그 회사 그만두면 누가 널 뽑아주기라도 할 것 같아? 엄마의 표정이 돌연 싸늘하게 굳어졌지만 언니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회사에 그만둔다고 말했어. 뭐? 너 미쳤어? 회사 다니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그런 말은 100번도 더 생각해보고 꺼낼까 말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말을 꺼내면 어떡해? 재미가 없는 걸 어떡해? 거기다 맨날 기한지 잘못 올렸다고 잔소리한단 말이야. 내가 자기들보다 똑똑한데 막 뭐라고 하잖아. 치사해서 못 다니겠는 걸 어떡해? 일을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일 회사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다닌다고 말해. 알았지? 싫어. 이미 다 말했는데 어떻게 그래. 그냥 회사 그만두고 다른 거 도전해볼 거야. 침울한 엄마와는 달리 언니가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그 모습에 짜증이 났던 것인지 엄마가 버럭했습니다. 네 주제에 도전하긴 뭘 도전해. 엄마, 내 머리 정도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봐. 사실은 내 친구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든? 근데 일도 나름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뿐이야. 공무원도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그리고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면서 공무원 시험은 무슨 공무원 시험이야. 내가 얼핏 책을 좀 봤는데 한번 해볼만 하겠더라고. 내가 꼭 합격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라며 언니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언니 생각은 확고해 보였기에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질극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던 것인지 도중에 9급으로 바꿔서 공부를 했고 그나마 공부를 하긴 했던 모양인지 2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비록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언니는 나름 만족하며 다니는 듯해 보였어요. 다행히 일반 회사보다는 공무원 생활이 더 맞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형부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요. 전 형부를 인사시키던 날 부모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형부가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놀란 채 물었거든요. 아니 저런 멀쩡한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온 거야? 봤지? 내가 완전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준이가 혹시 너한테 무슨 책 잡히고 그런 거 아니야? 책을 잡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하준이는 아무리 봐도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너랑 결혼을 한다고 할 리가 없잖아. 너 혹시 하준이 약 좀 잡아서 협박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순간 엄마 표정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아빠와 제가 이를 악물고 웃음을 참아야만 했는데요. 엄마 말처럼 언니에 비해 형부가 멀쩡해도 너무나 멀쩡해 보였거든요. 가족들이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보자 언니가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하준 씨가 먼저 좋다고 따라다녔단 말이야. 내가 막 협박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대체 네가 어디가 좋다고 따라다니냔 말이야. 엄마, 지금 딸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생각해봐라. 하준이처럼 착하고 듬직한 사람이 너를 왜 좋아하겠냔 말이야.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에 언니가 입을 대빨 내민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엄마가 조용히 다시 입을 뗐습니다. 하준이가 저 인간 실체를 알기 전에 얼른 결혼하라고 해야겠어. 엄마, 이거 완전 사기 결혼 그런 거 아니야? 까놓고 보면 사기 결혼 아니지. 하준이가 좋다고 따라다녔다잖니. 언니가 살림이라고는 하나도 못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 그렇잖아.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잖아. 하준이가 살림 잘한다며. 그럼 된 거지 뭐. 그 뒤 부모님은 결혼식을 서둘렀고 언니와 형부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형부가 살림도 잘하고 하는 모습에 큰 다툼 없이 잘 사는 듯해 보였거든요. 거기다 형부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착하다 보니 언니 입장에서는 복덩이가 넝쿨째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언니가 집에 와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뭐? 임신? 사실 일하기 싫어서 빨리 임신했음 했거든. 근데 때마침 임신이 된 거 있지?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집에서 육아하다 보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겠다 싶을걸. 자식 키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인 줄 알긴 하고 그런 소리라는 거야. 그 이가 다 도와줄 건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정서방은 회사 다녀야 하는데 도와주긴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래. 거기다 넌 휴직계도 낼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살림을 다 해야 하는 거지. 물론 정서방이 육아를 도와주긴 하겠지만 막 부려먹고 그러기만 해봐. 라며 엄마가 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언니가 엄마 말을 새겨들었다면 험난한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날 언니는 휴직계를 낼 생각에 신나서 돌아갔고 집을 나서는 언니를 보며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언니 붙잡아 놓고 정신교육 그런 거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형부도 사람인데 시간 지나면 엄청 짜증낼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엄마가 다시 알아듣게 말할게.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우리 가족은 항상 언니로 인해 노심초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나 엄마는 항상 언니 걱정뿐이었고 오죽했으면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형부에게 사돈어르신 두 분 생신 날짜를 미리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 모습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원래 사돈 생일을 챙기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 언니가 사돈 양반 두 분 생일을 못 챙길까봐 엄마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걸 언니가 챙겨야지 엄마가 왜 챙겨?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너라면 걱정할 것도 없겠지만 네 언니는 영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런 건 언니한테 잘 챙기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지. 엄마가 언제까지 챙겨주려고 그래? 혹시나 잊고 지나칠까 싶어서 기억해두는 것뿐이야. 라며 엄마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안 사돈 어르신 생신날이 다가왔지만 역시나 언니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고 엄마가 언니에게 야단을 치는 듯해 보였습니다. 내가 시부모님 생신은 꼭 기억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기억하고 있었는데 깜빡했지. 근데 나를 낳아준 건 엄마 아빠인데 내가 왜 시부모님 생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거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렇잖아. 난 내가 왜 시부모님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대는 모습에 결국 엄마가 버럭했어요. 넌 대체 머릿속에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네 말대로라면 내가 정서방을 낳아준 것도 아닌데 정서방은 내 생일을 왜 챙겼겠어? 넌 대체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하는 거니? 아, 그렇네. 그이도 엄마 생신 챙겼구나. 너 잘 들어. 세상에 정서방 같은 사람 없으니까 항시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살 생각해. 내가 널 낳았지만 깝깝하다 깝깝해. 라며 엄마가 언니를 있는 대로 노려봤습니다. 그나마 그때까지는 엄마 말을 듣는 듯해 보였지만 첫째 조카를 출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임신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무가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온 언니가 신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계속 임신하고 휴직했으면 회사도 안 나가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 둘째 낳고 나서
셋째도 낳을까 생각 중이야. 그이가 워낙 착해서 육아도 다 도와주고 퇴근하고 오면 집안 살림까지 다 해줘서 난 별로 할 것도 없거든. 정서방도 힘드니까 집안일은 네가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임신까지 해서 힘든데 내가 집안일을 어떻게 해. 정서방 퇴근해서 오면 밥은 차려주고 있는 거지. 밥? 내가 밥을 왜 차려줘? 알아서 차려 먹는 거지. 네가 전업주부인데 퇴근하고 온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끼는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이가 퇴근하고 와서 내 밥까지 다 챙겨줘서 괜찮아.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우리 남편 전생에 머슴이었나 봐. 머슴처럼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진짜. 너 잘 들어. 정서방같이 착한 사람이 한번 화났다 하면 진짜 무서운 법이야. 그러니까 잘해줄 때 잘하고 살아.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냥 헤헤거리는구만. 뭔 소리라는 거야. 역시나 언니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매사 형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동등한 관계가 아닌 어떻게든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언니가 그럴 때마다 엄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언니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왜? 언니 또 무슨 사고 쳤대? 아니 출산하고 피부가 안 좋아졌다면서 피부과에서 카드를 긁었다는데 네 형부가 화를 다 냈다지 뭐니. 뭐? 형부가 화를 냈단 말이야? 대체 얼마나 긁었길래 형부가 화를 다 내? 피부과에서 400만 원이나 결제를 했다잖니. 뭐? 400만 원? 형부 혼자 버느라 돈 엄청 빠듯할 텐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근데 엄마한테는 왜 찾아온 건데? 네 형부가 잔뜩 화가 나서 뭐라고 했다나 봐. 정서방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지. 정서방 월급이 한 달에 500 정도 된다는데 피부과에서 400을 긁었다고 하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 그래서 형부랑 싸우고 여기 왔던 거야? 자존심이 상한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엄마, 설마 언니한테 돈 빌려준 거야? 미쳤니? 된통 당해보라고 안 빌려줬지. 안 그랬다가는 계속 그러고 다닐 것 같아서 말이야. 잘했네. 근데 언니 진짜 개념 없다. 어쩜 자식을 둘씩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카드를 막 긁고 다닐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영주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엄마가 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언니가 피부과에서 카드를 긁었다는 말에 처음에는 형부가 조용히 타이른 모양이었어요. 여보, 내 월급이 500인데 피부과에서 400씩 카드 긁고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앞으로는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자.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더 벌어오면 되는 거잖아. TV에서 보니까 어떤 남편들은 퇴근하고 투자도 뛰고 그러던데 당신도 그러면 안 돼?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벌어도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야. 아니다. 그러지 말고 시부모님께 좀 보태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해. 없긴 왜 없어. 땅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잖아. 그 땅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다 농사 짓고 사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땅을 팔아서 보태달라고 해. 거기다 결혼할 때 집도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당연히 돈이 없으시겠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장남인데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장남이라고 해도 동생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럴 수 없다니? 장남인데 당연히 당신이 다 챙겨야지. 언니가 막무가내로 몰아붙였던 모양으로 결국 형부가 잔뜩 화가 난 채 말을 했다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아닌가? 뭐? 내가 맏며느리인데 왜 자격이 없어? 그동안 맏며느리 역할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뭐?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사실 그동안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난리를 쳐서 동생 집에 가 계셨잖아. 그때 아프셔서 검진 때문에 올라오셨을 때도 내가 하루만 병원 모시고 다녀와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당신이 딱 거절했잖아. 그건 민서랑 준서 때문에 그런 거잖아. 허구한 날 장모님께 맡기면서 갑자기 민서랑 준서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날 재수씨가 어렵게 연차까지 내느라 회사에 눈칫밥까지 먹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도 당신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동서가 며칠씩 했으면서 갑자기 미루니까 그런 거 아니야. 미루긴 뭘 미뤄. 내내 모시고 다니다가 겨우 하루 부탁한 건데 당신은 그것도 싫다고 했으면서. 내가 그동안 분란 일어날까봐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는 뭐라고? 땅을 팔아서 달라고?
사람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어? 라며 형부가 쉴 새 없이 몰아붙였고 잔뜩 화가 난 언니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화수연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말을 들은 엄마가 뒷목을 잡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날 언니는 엄마에게도 엄청 혼나다 돌아갔다고 했지만 그 뒤에도 언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도 주말 아침 언니가 조카들을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모습에 엄마가 언니를 몇 번이나 뜯어말렸지만 역시나 기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언니의 앞날에 가시밭길이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건은 잠시 후 형부가 집에 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평소 형부의 모습과는 다르게 잔뜩 인상을 쓰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에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형부에게 물었어요. 정서방, 혹시 어디 아픈 건가? 아닙니다. 라며 형부가 싸늘한 눈길로 엄마를 향해 냉랭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형부를 보며 더욱 초조해진 엄마가 걱정스레 다시 물었어요. 정서방, 아픈 게 아니라면 무슨 일 있는 건가? 괜찮으니까 나한테 말해보게. 장모님, 저는 지금껏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부가 비장한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을 하는 모습에 엄마가 사색이 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자네가 노력한 거 우리가 왜 모르겠나. 근데 말입니다. 이게 혼자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올라오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뭐? 사돈 양반 두 분이 올라오신다고? 네. 내일이 사촌동생 결혼식이라 올라오셔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결혼식장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집사람이 싫어해서 우리 집에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뭐? 그럼 그동안 사돈 양반 두 분은 어디서 지내셨는데? 제 동생 부부 집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매번 그러니까 재수 씨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말씀드려놨는데 집사람이 여기에 민서랑 준서 맡기고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행? 네, 친구들이랑 부산으로 여행 갔답니다. 부산? 이런 정신 나간 미친! 순간 엄마가 급히 말을 멈췄는데요. 금방이라도 엄마 입에서 비속어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정신 나간 언니의 행동은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형부에게 사과했어요. 정서방, 이게 다 내 잘못이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아닙니다. 처가댁 가족들에게는 불만이 하나도 없는걸요. 내가 이놈의 인간을 아작을 내버릴 참이야. 결국 엄마 입에서 험한 말들이 터져나왔고 형부가 조용히 조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때쯤 언니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언니가 왜 여기로 와? 집에 가야지. 나 쫓겨났어. 뭐? 쫓겨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형부한테 쫓겨났다는 말이야? 제가 놀란 채 언니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언니 입에서 기가 막힌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집에 갔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이한테 전화했더니 이혼할 거라고 나가라잖아.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하던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정서방이 아니라 너겠지. 이런 정신 나간 게 어디서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네가 인간이야? 엄마, 내 말을 이해 못한 거야? 정서방이 이혼했다면서 내쫓았다니까? 나 같아도 내쫓았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시부모님이 올라오신다는데 여행을 갈 수가 있어.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한다잖아. 그래서 나도 짜증나서 그랬단 말이야.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 같은 며느리들 때문에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욕을 먹는 거야. 이건 완전 보통 꼴통이 아니네. 엄마가 언니에게 달려들어 단숨에 등짝을 날려버렸습니다. 어찌나 화가 많이 나 있던지 아빠와 제가 뜯어말렸지만 여전히 화가 안 풀린 모양으로 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서방이 이혼하자고 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가만 보니까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도 이혼하면 그만이야. 이혼? 그러니까 정서방이랑 이혼하겠다는 말인 거지? 이혼하자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언니가 씩씩거리며 말을 했는데 엄마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참에 그냥 이혼해라. 나도 허구한 날 너 때문에 불안했는데 잘 됐네 그래. 진짜? 진짜로 나 이혼해도 돼? 사실 그 사람 답답하고 좀 그랬거든. 그래. 인생 뭐 있겠어? 네가 힘들다는데 이혼하고 편히 살면 되지. 엄마는 날 이해해줄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내가 보니 이혼하려면 변호사도 고용하고 그래야 한다던데. 엄마가 우선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이혼 소송하고 나면 돈 다 갚을게.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도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상담도 받아보던지. 엄마가 언니에게 명언까지 건네는 모습에 제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언니가 불리한데 이혼 소송을 하라고 하면 어떡해. 이 변호사가 참 유능한 변호사라 변호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상담 잘 받고 이혼 소송 잘해봐. 엄마, 진짜 고마워. 라며 언니가 엄마 팔에 매달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부가 이혼하자는데 언니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혼하면 민서랑 준서는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내가 여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오면 네 형부가 매달 양육비를 줘야 할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지금 있는 아파트 처분하면 반절은 내 거 될 거니까 그럼 앞으로 일도 안 하고 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언니의 말을 들으며 악마도 울고 가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언니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사돈어르신이 해주신 거라고 하지 않았어? 명의도 형부 명의로 되어 있다며. 그치만 그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기여도 그런 게 있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반절은 내 거가 맞는 거지. 그게 가능한 건가? 라며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언니는 이미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해서 양육비까지 받으며 편히 살 생각으로 들떠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변호사 상담을 다녀온 언니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해 보였는데요. 어찌나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던지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다면서 표정이 왜 그래? 나 완전 망한 것 같아. 망한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변호사가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더니 양육비도 얼마 못 받을 것 같대. 집도 시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결혼한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기여도 그런 게 얼마 인정이 안 될 거래. 거봐, 내가 그랬잖아. 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민서랑 준서는 어떻게 키울 거야? 조카들 키우려면 언니 다시 회사 나가야겠네? 순간 고소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피를 나눈 자매라고 하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결국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통약 가진 것 좀 있어? 머리 아파서 미칠 것 같아. 육아휴직 오래 해서 모아둔 돈도 없는데 혼자 민서랑 준서를 어떻게 키우지? 그럼 형부한테 키우라고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건 절대 안 되지. 엄마, 나 여기 들어와서 살면 안 돼? 언니가 복잡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물었지만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미쳤니? 네 뒤치다거리를 하게. 앞으로는 민서랑 준서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 나 혼자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키우란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 같았으면 당장 정서방한테 쫓아가서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겠다. 지금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준단 말이야. 거기다 지금 시부모님이 민서랑 준서 봐주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가서 사돈 양반 두 분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어봐. 두 분이 워낙 성품이 좋은 분들이니까 혹시 알아? 정서방을 잘 설득해줄지. 그럼 그이가 용서해줄까? 용서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정서방 마음이지 왜 나한테 묻고 그래. 근데 내 부모한테 함부로 했다면 나 같아도 용서가 안 될 것 같긴 해. 한마디로 네가 가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용서를 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엄마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시 언니를 재촉했습니다.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나 같았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을 거야. 그렇네. 나도 누가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했다면 절대 용서 못할 것 같긴 해. 저도 옆에서 거들자 언니가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사돈어르신 두 분께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네요. 물론 형부에게 눈물로 매달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형부도 작정을 한 것인지 언니를 다시 내쫓아버렸고 언니가 집에 돌아와서 회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다시 다그쳤어요. 어떻게든 정서방 마음 돌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혼당하게 생긴 마당에 네가 울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내가 가만 보니 정서방은 너랑 이혼하고도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 거야. 근데 너는 성격도 개차반이라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겠지. 그러게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 혼자서 평생 민서랑 준서 키우다 보면 폭삭 늙을 텐데 피부도 엉망되고 진짜 큰일 났네. 제가 다시 부추겼고 언니가 혼비백산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언니가 눈물을 쏟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떡해. 무조건 이혼한다고 난리야. 그러게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형부도 이해해줬을 텐데 변호사 만나고 다니고 그 난리를 피웠으니 당연히 이혼한다고 그러겠지. 언니 진짜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야? 당연히 아니지. 그냥 네 형부 겁 좀 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형부가 문도 안 열어준다며. 나 어떡해. 큰일 났어. 언니가 대성통곡을 했는데요. 엄마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정서방 화 풀릴 때까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지.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돈양반들 나오면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봐. 라는 엄마의 말에 언니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몇 날 며칠을 오가며 빌고 또 빌었고 안 사던 어르신이 문을 열어준 모양으로 집에 들어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도 똑바로 마주치지 않던 형부도 언니가 진심을 다해 빌어대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움직였다는데요. 그 뒤 언니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우선 얼마 뒤 회사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형부 밥까지 차려준 건 물론이었고 형부 와이셔츠까지 싹 다 다려주고 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형부가 집에 찾아와서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집사람이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데 이게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지금까지 띵가띵가 놀다가 이제서야 하는 건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자네가 그러니까 영주 그것이 아주 우습게 알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자네도 맘 독하게 먹고 그냥 차려준 대로 받아먹어. 밥도 밥인데 와이셔츠도 싹 다 다려주고 같은 사람이 맞나 싶다니까요. 고맙긴 한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렇네요. 글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냅둬. 사람 편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도 노력은 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사돈 양반 두 분께도 잘하고 있겠지? 그럼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이혼을 안 하게 됐다면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사돈 양반한테 절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전하게. 이번 참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 해. 그때 그 변호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지 뭔가. 그러게요. 장모님 덕분에 요즘 살맛이 납니다. 라며 형부가 멋쩍게 웃다가 돌아갔는데요. 형부가 돌아가자마자 제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변호사 얘기는 뭐야? 친구 아들이 변호사인데 내가 부탁을 좀 해놨어. 혹시 찾아오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따끔하게 말을 해달라고 말이야. 뭐? 그럼 변호사까지 짜고 그랬단 말이야? 짜긴 뭘 짜고 그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라고 했던 거라니까. 그럼 언니 버릇 고치려고 엄마랑 형부랑 짜고 그랬던 거네? 우리 둘만 짜고 그런 줄 알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 양반들도 적극 협조했다 그 말이야. 완전 작정하고 그랬구나. 근데 엄마 방법이 통하긴 했네. 언니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잖아. 당연하지. 내가 네 언니를 낳았는데 그 속을 모를까 봐. 저 인간은 잔뜩 겁을 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라며 엄마가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언니는 여전히 노력을 하며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언니가 찾아와 엄마에게 요리 방법을 물어봤어요. 엄마, 갈비찜은 어떻게 해야 맛있어? 저번에 해봤는데 엄마가 해준 맛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저번에 샀던 미역 있잖아. 그거 엄청 맛있던데 혹시 남은 거 있어? 미역은 갑자기 왜 찾고 그래? 조금 있으면 시어머님 생신이시잖아. 그래서 내가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했거든. 그날 우리 집에 시댁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는데 음식이 형편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 뭐? 네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린다고 했단 말이야?
그동안 어머니께 얻어먹기만 했는데 나도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이야, 우리 영주가 사람 됐네, 사람 됐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라며 엄마가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지만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언니가 노력하며 지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